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미국 반도체 지수 하락 부담에도요, 이번 조정을 활용해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반도체 관련 중소형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상승한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하락한 배경은 우리가 전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문자 정보에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인텔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부진이 나타났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인텔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다. 그것이 이어받아서 정규장에서도요, 6.4%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인텔의 주가 모습을 보면요, 대량 거래 속에 양봉 주가는 하락했지만 시초가보다 오히려 종가가 높게 끝났다. 그러면 이 실적 부진의 주가 영향은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텔의 주가는 장중에 이미 반영이 됐다. 전일 우리 장중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계속적으로 0.5%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인텔 주가 하락 때문이죠. 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인텔 주가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지만은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히려 1.7%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한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은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측 상단의 모습 주가 차트인데요. 그리고 하단이 삼성전자의 일봉 모습입니다. 자, 둘 종목 다 1월 초순에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 1년 넘게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았던 제위에 있던 200일 이동평균선마저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중순과 12월 첫날 저항을 맞고 빠졌던 부분이 요번에 돌파를 해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요, 이 누적 수급상을 보면요, 최근 3일 동안,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이 168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이 1710만 주.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 200일선 돌파 수급으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확대, 이러한 부분이면 추가 상승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난 6월 1일 기준 그러면 주가로는 한 68,000원 정도, 그것도 한 7만 초반대인데요. 그때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순매수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열어놓되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서 이 삼성전자는 그냥 반향성을만 보고 꺾이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전기전자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좌측 하단은 삼성전기죠.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의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 그중에 삼성전기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가 25일날 설 연휴 끝나고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1012억, 예상치보다 크게 하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68%를 하회하고 추정치보다도 48%로 하회하는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 실적 발표 이후 목요일날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금요일날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지난 한 주 동안 비록 3일만 열렸지만은 이 삼성전기의 주가는 주봉상으로는 1.2%.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3.7% 상승한 걸 보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수급상을 봤을 때도 개인이 3일 동안에 18만 주 매도하고 올해 누적으로 146만 주를 매도했다. 외국인이 지난 3일 동안에 39만 주를 매수하고 올해 들어서 95만 주 순매수. 기간이 3일 동안에 17만 주 매도했지만은 올해 들어서 50. 그러니까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하나 200일선 우리가 삼성전자 200일선 저항을 맞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기가 이미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번에 더 크게 올랐는데 삼성전기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3일 동안에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죠. 이젠 그것이 뒤늦게 반영돼서 또 한 번의 상승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그래서 삼성전기는요, 거래량 한 120, 30만 주, 100만 주 넘는 거래, 과열 신호죠. 거래량 과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목표가 16만 5천 원 전후가, 그러니까 16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죠? 비중 축소는 우리가 일부, 판단을 예정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라고 있죠? 이수장 증권TV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데, 장전에 하루에 한 3-4번 보내드려요. 장전에, 주요 일정 및 뉴스 특징주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중기 종목 진단, 단기 관심 종목 나오고, 그래서 오전, 오후에서 한 3세에 나가니까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무료 문자를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체크할 부분이 종합지수가 지금요, 코스피 지수가 2480포인트대죠. 코스닥 740.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지난 12월 1일 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 중에서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그 종목보다 너무 밑에 있다면은 세력들이, 그 종목을 만지는 세력들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2월 1일 주가 위치에 있던데 그거를 돌파하면 그만큼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12월 1일 그 전후를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하나 삼성전자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 했으면 200일 이동평균선 전후로 돌파해서 쉬어가는 모습은 더 좋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 밑에서 쉬어가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종목 이수장 증권TV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200일선이 돌파되고 지난 12월 1일 주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PSK, 한미 반도체, 원익 IPS, 이거 다 정우정 장비죠. 그리고 ISC, 컴퓨터 장비, 소켓 만드는 회사요. 리노공업 둘 다 같이 쓰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LOT 백급, 월덱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 12월 1일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또 200일선 위아래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종목군도 있고,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해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주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좋겠죠.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어제까지 한번 누적 순매수로 아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군들은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대부분 종목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 중에 좀 눈에 보이는 것이 한미 반도체, 그죠? 겹치죠? 원익 IPS, 리노공업, 월덱스, 그죠? LOT 백급, 칩셋 미디어, 그죠? 대부분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12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주가는 그 위치에 왔는데 순매수를 더했다. 즉 팔아먹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샀다면 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를 하는데 그 하는 이 어떤 동기라든지 재료가 있어야겠죠.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은 결국은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적이 특히 반도체 업황이 올해 상당히 부진하다고 하는데도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장비 테스트 속개 부품 업체인 리노공업 ISC. 자, 우리 ISC는 이수장 증권TV에서 보내드리는 무료 정보에서 한 10% 좀 넘게 수익 나고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죠. 자, 그리고 테스트 업체인 두산 테스나, 그리고 세팅 코팅 업체인 코미코, 그리고 소재 업체 한솔케미칼, 솔브랜드, 다 이쪽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또 전공정 장비죠.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업체인 LOT 백큐ම්, 그죠? 그리고 월덱스, 그죠? 그리고 원익 QNC, 네, 둘 다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아비코 전자 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 기준으로 주가가 회복하거나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거나 그 저항을 살 잡고 있는 종목.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이게 다 겹치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실적 성장은 그렇죠? 미래에셋 증권 전망치를 그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LOT 백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요것이 살짝 꺼졌는데 다시 증권사 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LOT 백금. 아마 이거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어요. 그죠? 뭐 내용 한번 살짝만 보도록 하면은 LOT 백금은 전공정 장비인데 그 중에서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진공 펌프가 그동안 반도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확장되고 있고, 또 반도체뿐이 아니라 태양광, 2차 전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산 적용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태양광 기업한테 3건의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실적이 견조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되는데 올해는 380억, 한 20%가 넘게 했죠. 2021년에는 260억,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 20% 가까이 증가하고 올해도 20% 넘는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수급도 한번 볼까요? 자, LOT 백금, 그죠? 자, 수급도 지난 잠깐만 요걸 한번 아까 말씀대로 12월 1일 기준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이후 누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12월 1일이면 얼마입니까? 요 가격대죠. 주가가 12,700원. 지금 어제 종가가 12,900원. 살짝 돌파를 해주는, 그래서 최근 정고점 수준을 돌파를 해주면서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18만 주 매도, 외국인이 12만 주 순매수, 기간도 5만 6천 주 12월 1일 이후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해서 LOT 백급 조종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월덱스, 그죠?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비포 마켓 의 비중보다는 애프터 마켓탕 비중이 90% 차지한다 그랬죠. 자, 비포 마켓은 그죠? 어떠한 검사 장비를, 반도체 장비, 전공정 장비를 제품을 만들 때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비포 마켓에
시장에서 포함되는 거지만 애프터마켓은 이게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뭐 한 2, 3년 주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부품이 들어가는 시장을 애프터마켓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제조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전문 부품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다. 애프터마켓인데 부품을 공급받는다니.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의 수혜가 되고 또 고객사도 상당히 많아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회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뿐이 아니라 비메모리, 인텔, TSMC 등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고객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 치중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이 부시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 투자를 상당히 지금 활성화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덱스 자회사 지난 2009년도에 인수한 WCK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공장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장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죠. 지금 연간 매출 능력이 한 2천억인데 공장이 다 완공이 되면 한 3천억 규모로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 늘면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월덱스, 그렇죠? 자, 한번 월덱스 모습을 볼까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덱스. 자, 월덱스. 지난 12월 고점은 돌파했지만 11월 중순 고점은 지금 그 아래에서 지금 조정받죠.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 지난 11월 중순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조정받는데 갭으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번 정고점 저항 때는요 돌파가 되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죠? 월덱스 200일 이동평균선이 2638원이네요. 그러면 2600원 전후, 지만 21000원이니까는 한 4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400원 수준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지 않나. 자, 수급사항도 보면은 지난 12월 1일 이후서부터 개인이 16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3만 2천 주 매수, 기간도 11만 3천 주를 순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월덱스 조정 활용 2600원, 이가 2500원 전후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ISC는 조정을 좀 받아서 아마 34,0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가격적인 리스크가 없어지겠죠. 34,000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월덱스처럼 부품 업체인 원익QNC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수급이 뒤따라 주지가 않아. 그러니까 12월 1일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개인이 8만 5천 주 순매수했죠. 이러한 부담. 그러면 오히려 부품 중에서는 원익QNC보다는 오히려 좀 월덱스가 좀 더 빠르게 좀 나타나지 않나. 물론 원익QNC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해 주십시오.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야 돼요. 누가 좀 더 빨리 또 많이 가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덱스 쪽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관심이 필요하지만은 이미 반도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그 종목을 팔고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솔브레인, 그렇죠? 한솔케미칼, 다 이런 종목도 다 실적들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두산 테스나도 그렇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지난 11월 중순에 저항을 맞았다가 요번에 돌파했죠. 자,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뭐 31,500원 전후 수준에서는 좀 밑골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 자, PSK도 20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라든지, 그렇죠? 받는 종목군들, 그래서 수급이 양호하고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하모니 관심 종목이에요. 자, 최근에 지수가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종목별 순환매로 인해서 한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최근 시장 주도 어느 쪽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전기를 포함한 삼성전자, 전기전자 쪽이 지금 상당히 강하고, 이미 K컬처, 우리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진 게 전기전자주는 이미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는 매수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아직도 시세는 좀 더 갈 거니까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들어가고, 오히려 저는 자동차 지금 바닥권에 새롭게 움직이고 있죠.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장비 폐배터리,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수장증권TV에서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경기 민감주 건설 쪽도 아마 시장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 상승해서 좀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순환매를 돌까 할 때 아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오 K컬처라든지 로봇 관련주 음식료 리오프닝보다는 이쪽은 그냥 갖고 있거나 관망하고, 오히려 이제 전기 전자는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요 두 번째 패턴에 있는 이러한 종목군 쪽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4-5개 종목을 두고 거기에 비중 조절, 좀 올라가면 줄이고 또 빠지면 모습을 갖추는 종목은 더 비중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 대비해서 안정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이런 부분을 이수장증권TV 아까 말씀드린 무료 방송 정보에서 보내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0-2420-67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무료 정보 받는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건요 현대투자 유료회원 안내죠. 무료 정보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서 정보가 나가는 거다. 6개월에 200만원, 1년에 30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나는 돈을 내가 좀 당당하게 대우를 받고 싶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어느덧 2500포인트에 좀 육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2700까지는 가능하다는데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좀 많이 간 거. 그러니까는 엔터주도 좀 줄여야 되는데 언제 줄여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중을 높일 종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유료 정보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그렇죠?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요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